결혼하기 전까지 엄청난 풍파를 맞은 경험이 있답니다. 제가 쓰는 말들이 모두 허구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저도 모든 게 거짓말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하고 울분이 터지는 이야기니 소름 끼칠 준비하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저는 잘 살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가난이라는 게 어디부터가 시작인진 모르겠으나 저희 부모님은 과거 많은 빚을 지셔서 매달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힘든 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에게 네가 빨리 커서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먹고 죽을래야 돈이 없으니 네가 알아서 학비를 내라 등등 늘 부모님의 말씀은 돈이 없다로 시작했답니다. 이런 게 가난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거네요. 그런데 혼자 살게 되면 빚에 쪼들리는 삶을 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 역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버는 돈의 80%를 빚 갚는 데 썼어요. 그렇게 1년 조금 넘게 빚을 갚아가며 생활하다가 모든 빚을 청산했을 때는 신용카드도 만들지 않고 남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답니다. 제가 들어간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됐어요. 저도 대기업에 가고 싶었지만 거기에 들어가려고 수년 동안 준비하느니 일찌감치 눈높이를 낮춰서 저를 인대로 취급해주는 회사를 택했답니다. 그렇게 빚을 갚고 돈을 모아가며 사회생활을 하던 중 재테크에 크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녀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받는 월급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아마 머리카락이 하얘질 때까지 마련하지 못할 겁니다. 여하튼 저는 주식과 펀드를 계속 돌리면서 재테크를 했어요. 경제 공부를 따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 투자 종목을 여러 번 바꿔가며 이득을 취했답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보니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더군요. 저는 제가 공부한 투자 방법을 공유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실행시켰어요. 회사와 투자로 인한 제 소득은 1년에 1억이 넘어가게 됐고 30의 나이가 되자 괜찮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로 아파트 한 채와 국산차 한 대를 가진 사람이 됐죠. 회사에서 저에 대한 소문은 굉장히 좋게 났어요. 후배들은 30살 안에 내 집 마련한 노하우를 알려달라며 선물 공세까지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 투자 종목을 절대 알려주지 않았고 그저 책이나 많이 읽고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뻔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저에 대한 소문이 여러 곳에 퍼지게 되자 저희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여러 회사에서도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중 여직원 몇몇이 회의나 파견하러 저희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추파를 던지곤 했습니다. 제가 잘난 건 없었지만 야무지게 돈을 불리고 내 집 마련까지 했으니 좋게 봐주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여자분이 아예 대놓고 제가 이상형이다, 사귀고 싶다, 언제 시간이 되냐고 말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답니다. 이에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 여자는 포기를 모르고 계속해서 절 좋아한다고 표현해줬습니다. 결국 저는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 여자와 데이트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와 대화도 잘 통하고 함께 있는 내내 제가 웃더라고요. 데이트를 끝내면 헤어지기 싫어서 그녀를 집에 못 가게 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이 찾아온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저는 한동안 넋을 놓고 여자친구에게 빠져서 지냈습니다.
물론 일과 재테크는 여전히 잘 하면서 사랑을 했죠. 저희 두 사람은 연애를 1년 조금 넘게 하고 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저나 여자친구나 완전히 불타오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아예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살길 원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여자친구를 먼저 데려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부모님은 제가 선택한 여자는 무조건 허락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모든 걸 알아서 척척 해내면서 살고 있으니 별 말씀 없이 잘 살라고만 조언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예비 처가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긴장을 잔뜩 하고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처부모님이 반갑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 좋지 않게 보일까봐 조금 수줍은 척 눈치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결혼할 여자친구의 동생인 예비 처제가 퇴근하고 늦게 왔는지 현관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처제는 제가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모른 척하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진영이랑 결혼할 박정철이라고 해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언니가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온다더니 이분이었구나? 네, 반가워요. 저는 진영이 언니 동생 진서라고 해요. 처음 뵙는데 꼭 구면 같네요. 우리 혹시 만난 적 있던가요? 아닙니다. 제 얼굴이 흔하게 생겨서 그런 것 같군요. 여하튼 반갑습니다, 진서씨. 저는 과거에 알던 사이라 모른 척하며 인사하고 시선을 처부모님께 뒀는데 예비 처제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찌저찌 처부모님이 묻는 말에 모두 대답하고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게 됐죠. 여자친구가 배웅하겠다고 일어서길래 저도 같이 바람 좀 쏘이면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눌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처제가 여자친구를 툭툭 치며 말하더군요. 언니, 나 편의점 가야 하니까 내가 배웅해 드릴게. 몇 가지 물어볼 것도 있고. 네가 내 신랑한테 뭘 물어보겠다는 거야? 너 언니 남친 꼬시려는 거니? 농담도 잘해. 내가 형부 될 사람을 꼬시겠어? 난 그냥 형부가 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배웅하게 해줘. 그래, 알았어. 너 괜히 예의 없이 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 당연하지. 귀한 손님인데 잘 보내드리고 와야지. 자, 그럼 형부 얼른 나가요. 저는 속으로 큰일이다 생각하고 처제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부터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를 바닥으로 뒀어요. 처제는 제 옆통수를 계속 쳐다보며 실실 웃더군요. 그러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처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오랜만이야. 우리 거의 7년 만인가? 자기 연기 잘하더라. 날 처음 보는 사람으로 대하는 걸 보고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알아?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꽤 불같은 사랑을 한 사이였는데 모른 척하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 네? 그게 그렇네. 아무래도 비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모른 척했어. 그런데 진서야, 자기라는 호칭은 좀 그렇지 않아? 우리가 헤어진 지가 7년이 됐다고. 우리 둘만 조용히 하면 이 결혼은 무사히 성사될 것 같은데. 아, 내가 자기라고 불렀구나? 미안. 오빠 얼굴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 소리가 나오네. 형부라고 부르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인연 되게 재밌다. 대학 시절에 불같은 연애를 한 오빠를 7년 만에 언니의 남자로 만나게 되다니 진짜 웃기지 않아? 꼭 하늘이 우리 둘을 다시 만나게 해주려고 힘써준 거 아닐까? 예비 처제는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교에 복학했을 때 미팅을 해서 만나 사귀었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1년 정도 불같은 사랑을 하고 식어버려서 자연스레 이별했었답니다.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결혼할 여자친구의 동생이라고 하니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제에게 과거를 묻으면 안 되냐고 제안했습니다. 저기 진서야,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사귀었던 사이긴 했지만 헤어진 지가 7년이고 이젠 아무런 사이가 아니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둘의 과거를 괜히 말하지 않으면 안 될까? 나 너희 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 이 결혼 꼭 하고 싶다고. 참나, 누가 결혼하지 말라고 말렸니? 이 오빠 나를 나쁜 년으로 만드네.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미안해, 진서야. 그럼 우리 과거는 밝히지 않는 거지? 그러려고 했는데 오빠가 날 기분 상하게 했으니까 조건을 걸어야겠어. 우리 언니랑 결혼은 해도 돼. 대신 나랑 몰래 데이트하자. 딱 10번만 하자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더러 처제가 될 너랑 바람을 피우란 소리냐? 아니, 누가 바람이래? 그냥 데이트만 하자고. 내가 오빠랑 사귀었던 옛날 생각이 나서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그건 안 되겠다, 진서야. 미안해. 나 이만 가볼게. 그렇게 가버리면 언니한테 까발려 버릴 거야? 마음대로 해. 너 하는 거 보니까 절대 비밀 지켜줄 것 같지 않아. 내 입으로 직접 말할 생각인데 네가 선수 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저는 예비 처제와 말다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처제에게 아무 말도 듣지 못했는지 저를 대하는 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과거 일을 고백하려고 틈을 보고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면서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제가 입을 열었어요. 준영아, 당신 동생 말이야. 사실 나랑 아는 사이야. 진서? 둘이 아는 사이라고? 걔는 나한테 그런 말 없던데. 어떻게 아는 사이야? 그게 말이야, 7년 전에 나랑 사귀었던 사이야. 군대 다녀와서 복학했던 시기에 미팅으로 만나서 연애했어. 세상에, 내 동생이 오빠랑 사귀었던 사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여자친구는 입을 크게 벌리며 놀라더군요.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내 동생과 사랑했던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 오빠, 우리 시간을 좀 가져보자. 내가 생각 정리가 되면 연락할게.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떠나더군요. 저는 결혼은 물 건너갔구나 하는 아쉬움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생각할 시간을 더 달라며 2달 정도 연락이 끊겼어요. 이에 당연히 차였구나 생각하고 마음 정리를 하고 있었죠. 뭐 어찌됐든 자기 여동생과 사귀던 남자와 결혼하는 건 복잡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 끝나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안 열병에 걸려 여자친구를 그리워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별 후유증이 꽤나 심해서 몸과 정신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2달 만에 여자친구가 연락을 걸어왔어요. 과거는 묻어버리고 저를 받아주겠다고 말했답니다. 그 순간 저는 힘들었던 순간이 빛의 속도로 잊혀졌고 당장 그녀에게 달려가 다시 받아줘서 고맙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영아, 고마워. 날 이해해주고 받아줘서 고마워. 나도 처음엔 내 동생이랑 자기가 과거의 연인 사이라는 걸 알았을 땐 무조건 헤어져야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주 오래된 일이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부정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마음먹게 된 거야. 자기야, 우리 결혼하자. 고마워, 진영아. 내가 평생 잘할게. 그런데 처제도 우리 사이를 두고 뭐라 하지 않는 거야? 걔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입 닥치고 있으라고 했지. 괜히 부모님한테 입 놀렸다간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해놨으니까 곤란한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자기야, 우리 부모님한테 다시 인사드리러 가자. 이번엔 진짜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보자고. 그래, 고마워. 내가 자기한테 정말로 잘할게. 끝까지 자기 책임질 거야. 그렇게 저와 여자친구는 처제와의 과거를 묻어버리기로 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처가에 다시 찾아가 허리를 굽히며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처제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드리며 처부모님께 허락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처제가 발표할 말이 있다며 처 식구들 앞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언니, 나 임신한 거 다들 알지? 날 임신시키고 남자 새끼가 도망갔다고 했었잖아. 저는 처제가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남자인진 몰라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임질 짓을 하고 잠수를 탔다고 하니 괘씸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이어지는 처제의 말은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제는 제 손을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형부, 아니 오빠. 나 오빠 애기 꼭 낳을 거야. 오빠가 나한테 낳지 말라고 했지만 난 그렇게 못해. 처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임신했다니? 왜 이러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처제가 처부모님을 보고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나를 임신시키고 외면한 놈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이 남자야. 언니랑 결혼하겠다는 형부라고. 처제 왜 이래요?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다들 진짜인 줄 알잖아요. 빨리 아니라고 해명하세요. 장난친 거라고 말씀하시라고요. 박정철 개자식아, 끝까지 이러기야? 날 임신시켜놓고 우리 언니랑 결혼하겠다고 뻔뻔하게 여길 찾아와? 내가 바보처럼 당하고 있으니까 만만하게 보였니? 너 부셔버릴 거야.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저는 처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처제, 난 처제가 임신한 거 지금 알았어요. 그리고 처제랑 내가 언제 따로 본 적이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제발 장난이라고 허튼 소리를 한 거라고 해명해 주세요. 이놈 아주 웃기는 놈이네. 나랑 7년 전에 사귀었고 얼마 전에 이 집에서 재회했지. 그때 언니가 우리 둘 사이를 알게 되고 잠시 헤어졌었잖아. 그때 니놈이 진정한 사랑은 나라면서 계속 꼬셨잖아.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가 가진 애기가 네 애기 맞냐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지? 이 개자식아. 날 매몰차게 버린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내 언니랑 결혼하겠다고 우리 집에 기어들어와? 이 짐승보다 못한 놈아! 처제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여자친구 동생과 놀아놨겠어요. 뭐 때문에 이러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억울하다고 여자친구와 처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처제의 말만 믿고 저를 흠씬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너 내 동생이랑 과거에 사귀던 사이였다고 이번에도 건드린 거야? 내가 널 다시 받아줄지 말지 생각하고 있던 기간에 내 동생을 꼬셔서 임신을 시켜? 이 발정난 짐승놈아! 너 오늘 되졌어! 여자친구가 저에게 뺨따구를 수십 대 날리며 짐승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니라고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예비 장인어른이 방 안에서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서 저를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도 제가 하는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억울하게 얻어터지기만 했답니다. 이윽고 만신창이가 된 제가 몸을 힘들게 일으키자 예비 장인이 말문을 열었어요. 자네 거기 앉아봐. 내 둘째 딸 어떻게 할 건가? 네? 아니, 어떻게 하다뇨?
제가 진서랑 7년 전에 사귀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진서가 임신한 건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저와 진서는 따로 만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마법을 부려서 제 애를 임신시켰겠어요. 아버님 딸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전 진짜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예비 장인의 큼직한 주먹이 제 얼굴에 날아들어왔습니다. 저는 쌍코피를 닦으며 진짜 억울해 미쳐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 아니라고요. 처제랑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제 애를 임신하냐고요. 정말 돌아버리겠네.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나중에 애기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자 여자친구는 제 뺨을 세게 날리며 저와 헤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 자기 동생 인생을 책임지라고 하더군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더는 하소연을 하고 싶지 않아 도망치듯 처가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여자친구와 결혼이고 뭐고 예비 처제 때문에 곤경에 처해버렸으니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답니다. 똥을 제대로 밟았으니 피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런데 회사 게시판에 제 이름을 거론하며 임신시키고 버렸다는 장황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회사 대표와 간부들이 불러서 올라갔고 저는 절대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회사 이미지를 훼손시켰고 제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퇴사를 결정하셨답니다. 처제의 거짓말에 회사까지 잘리고 만 거죠. 그래서 짐을 싸서 회사에서 나와 집으로 갔는데 제 집 앞에 여자친구와 처부모님이 와 있더군요. 처제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면서 쌍소리를 남발했답니다. 멀쩡하게 생긴 놈이 내 딸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농락해? 그리고 우리 연락을 차단했지? 네, 차단했어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걔 망나니로 보시고 두들겨 패고 책임지라고 하셨잖아요. 아버님 딸이 회사 게시판에 저에 대한 거짓말 올려놔서 회사에서 잘리고 오는 길이라고요. 네 놈이 잘못했으니 벌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하잖아. 겨우 회사 잘린 걸로 끝난 줄 아나? 우린 자네한테 보상받아야겠어. 우린 자네를 사위로 들일 생각 없어. 하지만 내 둘째 딸이 자네 애를 낳겠다고 하니까 양육비 20년치와 정신적 보상금까지 다 내놔야겠어. 가족 전체가 허언증인가 보네. 진짜 똥 제대로 밟았네. 이봐요 아버님, 제가 아니라고 했으면 한 번쯤 이야기 듣고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버님 둘째 딸의 말만 믿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 진짜 어이없다고요.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냐? 그럼 내 딸이 출산하면 자네랑 유전자 검사해보면 되겠네. 그때 가서는 입도 뻥끗 말고 보상하고 책임져야 할 거야. 네, 그러세요.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그럼 그만 돌아가세요. 그쪽 식구들 얼굴만 봐도 신물 난다고요. 저는 처부모님은 물론이고 여자친구의 얼굴을 봐도 역겨운 마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사람 말을 이렇게 믿어주지 않는 집구석의 식구로 들어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인생에 조금 흠집이 갔으니 집을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처식구들이 저를 감시하든 뭘 하든 간에 가만히 있다간 화병이 나서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았으니 조용한 동네로 떠났답니다. 다시 일자리를 구해서 자리를 잡고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저는 여자친구와 가족들의 일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이었는데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거의 반년의 세월을 연애했고 빠른 속도로 가까워져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애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허락을 받았고 저희 부모님도 새 애인을 흡족해하는 시선으로 허락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과거는 다 잊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제 애인은 결혼하기 전까지 제 집에서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출퇴근도 같이 하고 휴식과 취미도 모두 같이 하면서 사랑을 키웠죠. 그런데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또 터졌습니다. 똥 밟았다고 생각한 전 여자친구와 식구들이 저희 집 앞에 찾아왔어요. 이사한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단체로 왔더라고요. 그때 새 애인과 놀러 나가는 길이었는데 저희 앞을 가로막더군요. 그리곤 장인이 될 뻔한 어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네 왜 도망갔었나? 우리가 자네를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알아? 저를요?